연마제 블라스팅 작업 혹시 더 빨리,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해 보셨나요? 오늘 그 핵심 비결을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국 블라스팅 작업의 성패는 딱 하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작은 연마제 입자가 가진 에너지를 얼마나 손실 없이 고스란히 작업 표면에 전달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먼저 최적화의 핵심 원리를 보고요. 그 다음엔 연마제, 압력과 유량, 그리고 작업 기술과 장비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엔 이걸 다 모아서 실용적인 요약까지 해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모든 최적화는 기본 원리를 아는 것에서 출발하잖아요. 블라스팅 효율이 대체 어떤 원리로 결정되는지 그 핵심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속도랑 비용, 이 2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살펴볼 텐데요.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연마제 그 자체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원칙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보통은 뭔가 더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크고 굵은 입자를 선호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작업을 끝낼 수만 있다면 가장 작은 입자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아니, 왜 작은 입자가 더 효율적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똑같은 무게의 연마제를 사용하더라도 입자가 작으면 그 개수가 훨씬 많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표면에 부딪히는 횟수, 즉 타격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타격이 많아지니 작업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요.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작은 입자들은 아주 미세한 틈새까지 파고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적은 양으로도 똑같은 작업을 끝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연마제 구매 비용을 직접적으로 아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좋은 연마제를 골랐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좋은 입자들을 어떻게 하면 최대의 힘으로 작업 표면까지 보낼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겠죠? 여기서 바로 공기 압력과 재료 유량, 이 2가지의 균형이 중요해집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첫 번째 원칙? 이건 아주 간단해요. 바로 압력을 높이는 겁니다. 압력이 셀수록 입자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고요. 작업도 그만큼 빨리 끝나게 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압력이 7파스칼,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올라가도 생산성이 1.5%씩 꼬박꼬박 증가한다고 해요. 1.5%.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체 프로젝트를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좋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올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슬래그 같은 일부 연마제는 압력이 너무 세면 표면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럼 오히려 효율이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쓰는 연마제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보통 연마제를 많이 쏟아부으면 작업이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넣으면 노즐 안에서 입자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속도가 줄어들어요. 효율을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공기의 흐름은 방해하지 않으면서 연마제는 충분히 공급되는 그 최적의 지점, 이른바 스윗스팟을 찾는 겁니다. 이 황금 비율을 찾아야만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최고의 연마제도 골랐고 압력과 유량 설정도 끝냈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장비와 재료가 있어도 결국 최종 결과물은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죠. 바로 작업자의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뭘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노즐 각도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페인트나 녹처럼 좀 부드러운 걸 벗겨낼 때는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마치 쓸어내듯이 작업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반면에 아주 단단한 밀 스케일 같은 건 90도 직각으로 충격을 줘서 깨부수는 방식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거리 조절도 빼놓을 수 없죠. 노즐과 작업면 사이의 거리요. 너무 멀면 어떻게 될까요? 입자가 날아가면서 공기 저항 때문에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가까우면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좁아져서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약 46cm 정도 이 최적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속도와 효율을 둘 다 잡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장비인데요. 올바른 장비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원칙들의 효과를 몇 배로 뻥튀기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장비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노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원통형 노즐이 아니고요. 라발 노즐 혹은 벤투리 노즐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노즐이 있어요. 이 노즐은 중간이 잘록하게 좁아졌다가 다시 확 넓어지는 아주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구조 덕분에 공기와 연마제가 통과하면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집니다. 거의 초음속에 가깝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이 모든 내용들을 딱 정리해서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드릴게요. 첫째, 작업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연마제를 선택하시고요. 둘째, 공기 압력은 최대한 높게 설정하세요. 셋째, 미터링 밸브를 조절해서 연마제가 과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요. 넷째, 작업 대상에 맞는 최적의 각도와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가능하다면 꼭 라발 노즐을 사용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고 지키셔도 작업 속도와 비용 효율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5가지 변수들, 연마제, 압력과 유량, 작업 기술, 그리고 장비. 이 요소들을 최적화했을 때 여러분의 다음 블라스팅 프로젝트는 과연 얼마나 더 빨라지고 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을까요? 이 작은 변화들이 만들어낼 큰 차이를 현장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